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해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갔던 국제 크루즈 여객선이 탑승객 감소로 인해 최근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 속초항에서의 북방항로 재취항 일정도 연기될 전망이어서 강원 동해안 국제 여객 항로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취항에 올해까지 50만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동해안 DBS 국제 카페리. 운항 첫 해 2만여 명에서 2017년에는 3배까지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항로가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포항 지역 해운사에 인수됐고 국내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탑승객은 지난해보다 3분의 1이 줄었는데 일본 항로는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3개월 동안 임시 휴항에 들어갔는데 향후 계획마저 불투명합니다. DBS 크루즈 측은 누적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운항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순서 2월 말까지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부터 추진됐던 속초항 북방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선사가 한번 바뀐 이후 선박은 확보됐지만 선박 수리 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11월에 선박 수리에 들어가 내년 3, 4월에 취항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취항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선사에서 자기들 최단을 당겨서 가면 4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터미널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통과는 선상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환동의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강원 동해안이 국제 여객 항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병희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추진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해체 위기를 맞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9년 12개의 학교가 폐교했고 이듬해 5개, 올해는 10개 이렇게 통폐합 바람을 비껴가지 못하고 최근 10년 동안 69개의 작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자구책으로 민병희 교육감은 2017년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전신인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자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기부 형태의 자금 모금 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 교육감은 출범 3년 만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재단 해체를 시사했습니다. 모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강원교육복지재단은 재단 해체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아 이사 10명 중 6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아주 가장 이제 고조해 와 있는 시기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시기를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공약 사업의 하나라는 이유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준비성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학생들이 시골에 이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일회성 있는 행사를 보여주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에도 평창 가평초와 영월 마차초 2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이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우정청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집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무 과다로 집배원들이 숨지는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업무를 줄여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집배원들이 강원지방 우정청을 상대로 노조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도내 19명 지부장들은 근로시간 면제 없이 강원 우정청의 편의로 집배와 행정사무를 하지 않는데 민주노총 소속 7명의 지부장은 철저하게 근무시간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부장들이 온당히 한 사람 몫의 일을 안 하고 사측에서 부당으로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집배원들, 사무원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 몫까지. 강원 우정청에서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동자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우정노조 강원본부 위원장 딱 한 사람. 여기에 한국노총 우정노조 집행 간부들도 사실상 근로시간이 면제되면서 집배원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우정청은 배려가 있었다면서 특혜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집배노조 생기기 전에 좀 지부장이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지역을 배달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관 위주로 주로 이제 좀 배려를 했던 부분이 있죠. 강원 우정청은 실태 파악을 통해 형평성 있는 업무 분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과로 등으로 전국에서 숨진 집배원은 93명.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앓고 있는 우정당국은 내년부터는 당장 토요 택배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홍천군이 베트남에 사과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1차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홍천군은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러운 모양의 사과가 선별기에 오릅니다. 선별기를 통과한 사과는 일정한 크기별로 다시 분류돼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한쪽에서는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선별 작업을 모두 마친 사과는 불순물을 제거한 뒤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복주머니에 담겨져 마지막 포장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올해 처음 베트남 수출기를 개척한 홍천 사과가 선적 작업을 앞두고 요즘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출용 사과는 선별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무게는 개당 300g 안팎, 그리고 당도는 13브릭스를 넘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대하는 농부들의 정성은 한결같지만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생각에 포장하는 사람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홍천사가요, 최고로 맛있고요. 농민들이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 짓는 거 베트남에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래 들어 베트남 각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홍천군은 이달 초 군수를 단장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수출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홍천 사과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한 홍천군은 처음으로 5톤가량의 사과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수출을 교두보로 저희가 가공용 사과 수출 및 해외 홍보와 박람회 진출 등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펼치면서 동남아 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 사과가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인삼과 산나물, 잣 등 다른 농산물의 베트남 수출도 순풍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내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시 지역위원장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과 함께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도 공약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 위원장도 오늘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 융복합단지 4개 공모 사업 가운데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는 2억 5천만 원의 조사 연구비가 지급되고 예타를 마치면 국비와 지방비 등 1,450억 원이 삼척과 동해지구에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수소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년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자영업자는 21만 3천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6만 9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가 3주 사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독감 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9.5명으로 3주 전 8.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살에서 12살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을 빅데이터 핵심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3년까지 춘천 동면 진해리에 78만 제곱미터 규모의 강원도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에는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단지와 수열 에너지 기반 스마트 농업 단지, 그리고 수열 기반 물기업 특화 단지, 에너지 자립형 주거 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3천억 원으로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사망자는 여성이 281명인 반면 남성은 846명으로 여자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전체 사망자 11,976명 가운데 대부분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2008년 여자보다 3.2배 높았던 남성 사망률은 10년 후인 지난해 2.9배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지역의 가축 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 퇴사자가 끊이지 않아서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안미모 의원에 따르면 도내 가축 방역관은 적정 인원 165명의 40%인 69명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중도 퇴사한 가축 방역관 수는 37명에 달합니다. 안 의원은 수당과 업무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양구에서 열립니다. 접경지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상정한 15개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국방기업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 특별법 개정과 군사규제 개선과 완화, 그리고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 양여와 권한 이전 등 당면한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평창 평화봉 지명 제정을 축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념포럼이 모레 평화봉과 용평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창 평화봉 지명 제정에 담긴 학술적 의미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평화올림픽 유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왕산 정상을 평창 평화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지난 10월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결로 지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2명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8월 원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지난 8월 춘천에서 발견한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성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증식과 방사 허가를 받아 애벌레 가운데 2마리를 사육한 과천과학관은 내년 1월까지 짝짓기와 산란 유도로 이 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